네, 오늘은 어, 양자역학 스터디 3주차고요. 저희 공지가 하나 있는데 강의객서를 제가 어제 올려드렸죠. 올려드렸는데 거기에서 볼 수 있듯이 저희가 시험 기간 중간고사 2주 전부터 휴강을 할 거예요. 네, 그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음, 보시게 되면은 중간고사 경희대 기준으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마이크 들리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중간고사가 4월 넷째 주에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 2주 전부터 휴강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오늘 수업이 4월 1일이고, 다음 수업이 4월 8일이거든요. 근데 이 수업 다음에 4월 29일 날로 수업을 할 거예요. 이때 이제 2주 정도를 휴강한다는 겁니다. 사유는 중간고사. 이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참석률이 좀 저조한데, 그래서 오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챕터 2의 정적 상태를 중심적으로 나갈 거고, 그다음에 무한양자 오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무한양자 오물과 이제 조화진 동작 수업을 나갈 거고, 그 두 수업을 나가면서 이제 과제도 낼 생각입니다. 자세한 거는 카카오톡 공지방에다가 제가 업로드를 해둘게요. 이거는 짧은 공지였고, 그다음에 바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현님도 언제든지 질문 생기시면은 댓글도 좋고, 마이크를 키셔서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지난 수업을 좀 이제 리마인드를 해보면은, 지난번에 저희가 어떠한 결론을 냈었냐면은,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은 결국에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파동 함수를 구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이 파동 함수는 이제 보른의 해석에 따라서 통계적 해석이죠. 통계적 해석에 따라서 파동 함수의 제곱이 확률 밀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 파동함수에 대해서 좀 분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파동함수가 무엇이고, 파동함수는 어떠한 조건을 갖고, 어떠한 정규화 조건이라든지 또는 경계 조건을 갖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파동함수를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단원에서는
저희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초점 맞춰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 슈레딩거 방정식 중에서도 이 챕터 2의 제목은 타임 인디펜던트입니다. 그러니까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 이 슈레딩거 방정식 2인데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문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저희 조금 기억을 해보면은 그 1단원에서 제가 잠깐 설명한 적이 있는데 소개를 했었죠. 예, 슈레딩거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와 같이 얘기를 했었고 이 H 같은 경우에는 음, 해밀토니안 연산자라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게 시간 의존 슈레딩거 방정식이에요. 이 시간 의존 슈레딩거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X를 그러니까 시간 에볼루션이라고 하죠. 타임 에볼루션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어떠한 파동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시점 t에서 x에 대해서 이제 파동 함수가 그려져 있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t만큼 더 지났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슈레딩거 방정식의 x, t 플러스 dt가 되겠죠? 그럼 타임 에볼루션이 있었으면은 이 파동 함수의 모양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은 다소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을 고정하고 그때 이제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푼 다음에 이제 어떤 시점, 특이한 시점에 대한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총체적으로 슈레딩거 방정식, 시간 의존 슈레딩거 방정식을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 이제 시간 비의존 슈레딩거 방정식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유도를 하면은 먼저 변수 분리법이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변수 분리법. 자, 변수 분리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변수가 두 개 이상인 함수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fx, y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함수를 아, 아, 약간 적당한 기호 추천해 주실래요? 두 개의 기호인데 적당한 두 개의 기호. JK? 좋아. JX, KX, KY. 와 같이 이런 식으로 어떤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지는 그 함수, 다음에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지는 함수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변수 분리법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변수로 이루어진 그 함수를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정리해서 그거를 곱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변수 분리법이에요. 물론 이게 맞다라는 게 아니고 가정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가정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 학부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4대 역학 중에서는 변수분리법이 거의 다 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변수분리법이라는 편리한 방법을 사용하면은
조금 문제를 더 빨리 풀 수 있고, 그렇게 문제를 푼 다음에, 모순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다시 돌아와서, 변수 분리법을 사용할 수 없겠구나. 라는 이제 전략을 사용하는 게 용이합니다. 그러면은 이 변수 분리법을 사용해서 위에 있는 파동함수를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똑같이 해볼게요. 이제 f, t를 내가 음, 로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이 p사이는 x에 대한 식이고, 그다음에 파이는 이제 t에 대한 식이죠. 네, 그렇게 쪼개게 된다면은 위의 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게 됩니다. i 하바 라운드 t에 이제 p사이 x 그리고 파이 t가 h p사이 x 파이 t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 h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h는 마이너스 2n분의 하바 제곱, 라운드 제곱, 라운드 x 제곱 더하기 vx의 꼴로 나타나십니다. 그럼 그거를 대입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2n분의 하바 제곱, 라운드 x 제곱 더하기 vx 그다음에 4x 파이 t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좌변을 보게 되면은 이 t에 대해서 미분하는 연산자잖아요. 그럼 t에 대한 미분에 대한 미분 연산자이기 때문에 x로 이루어진 이 f 사이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적어주면은 i 하바 사이 x에 라운드 t 파이 t가 마이너스 2m 하바 제곱 라운드 제곱 이 우변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안쪽에 있는 해밀토니안 연산자가 x에 대한 연산자임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이 파이 t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상수 취급을 받아서. 그래서 그것도 적용해서 써주게 되면은, 그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양변에다가 이 psi x, phi t를 한번 나눠줄게요. 그러면은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psi x, phi t를 양변에 나눴기 때문에 psi x가 좌변에 있는 psi x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좌변은 i 하바 psi x는 없어지고 대신 새롭게 나눠주는 phi t가 분모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변도 똑같이 정리를 해줄게요. 와 같이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식에서 저희가 알 수 있듯이 좌변은 t로만 이루어진 식이고 우변은 x로만 이루어진 식을 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값이 에너지가 됩니다. 자, 왜 에너지가 되냐는 이제 다음에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수식을 통해서 저희가 두 개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데 첫 번째는 i 하바 파이분의 1 라운드 t 파이가 2라는 방정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이 x분의 1 마이너스 2n분의 하바제곱 라운드 x제곱 더하기 vx 사이 x가
2라는 그 방정식 두 개를 셀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풀게 되면요. 첫 번째 방정식을 다시 쓰게 되고 써주면은 다음 같은데요. I have a 5분의 1 d t 5가 2. 여기서 왜 라운드 t, 즉 평미분이 전미분이 됐냐면요. 어차피 파이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t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평미분 기호나 전미분 기호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쓰게 되면은 phi dt가 I 하바분의 1, 2 파이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d 파이가 이제 하바분의 마이너스 i 다음에 파이 dt가 됨을 알 수 있는데 양변에다가 인테그랄을 씌우게 되면은 파이는 4바 i i dt 즉 ln 아니죠. 그리고 지금 섣불렀는데 보게 되면 인테그랄 씌우기 이전에 이 파이가 t에 대한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파이를 이제 왼쪽에다가 다시 보내줄 겁니다. 보내주게 되면은 이제 5분의 1 d 파이가 와 같이 돼서 이제 인테그랄을 씌우게 되면은 이제 5분의 1을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ln 파이가 되죠. 그리고 무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수기 때문에 t를 붙여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파이는 2의 마이너스 2 iet 하바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구한 저희가 첫 번째로 구한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한 방정식의 해도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로 구한 해는 마이너스 2n분의 하바 제곱 t제곱 사이 dx 제곱 더하기 vx 사이 x가 2 사이 x가 된다는 식입니다. 저희 지난번에 아까 봤던 식과는 좀 다른데 그냥 이 분모에 있는 부사이를 우변에 넘겨주는 것 뿐이에요. 이 형태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제 마주하게 될 시간 비의존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만약에 이 시간 비의존 슈리딩거 방정식에서 해 psi x를 구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psi x가 해라는 것은 이 위에 있는 방정식에다가 psi x를 넣었을 때 등식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면은 psi x가 해가 해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튼 어떤 특이한 psi x에 대해서 위 등식을 만족하는 psi x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아까 변수 분리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가정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가정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간단하게 제 x에 대한 식, 그리고 시간에 대한 식, 이렇게 쪼개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구한 것은 당연히 정규화 조건도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식이 시간 비우존 슈레딩거 방정식인데 아까 소개를 해드렸듯이 h가 마이너스 2n분의 하바제곱 라운드 제곱 라운드 x제곱 더하기 vx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즉 이 부분이 이제 운동 방정식 운동 에너지고 이 부분이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위의 식을 다시 써주게 되면은
H 사이가 E 사이가 된다. 라고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에너지 E는 실수이어야 합니다. 이제 시간 비교준 슈레딩거 방정식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다음으로 저희는 스테이셔너 스테이트, 정적 상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저희 한번 리마인드를 한번 해볼게요. 리마인드를 해보면은 어떠한 물리량에 대해서 기대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이 물리량에 대해서 기대값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구해줬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 저희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요. 이 파동함수 xt에 대한 파동함수는 변수분리법에 따라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다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i e t i 이렇게 쪼갤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이 q에 대한 기대값은 2에 마이너스 i e t 하바 더하기 i e t 하바 더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바운드에서부터 플러스 바운드까지 와 같이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적 상태에서의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정적 상태에서 이제 총 에너지의 이제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이 구해집니다. 그러니까 H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입니다. 그래서 그 총 에너지에 대해서 표준 편차를 구하게 되면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과 같이 이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음 이게 0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0이라는 의미는 이제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 표준 편차가 0이라는 것은 이 편차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즉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데이터가 모든 데이터가 모든 데이터 값이 동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기 때문에 어떠한 파이니트한, 아니 파이니트이라 하긴 그렇고, 유니크한, 명확한 전체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이어지겠지만은 에너지 보존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반 애가 제 변수불리한 애들의 선형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선형결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선형대수를 안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선형결합이라는 것은 어떠한 음, 어떠한 이제 뭐라고 하죠? 실수는 아니고 일단 수학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선형결합이라는 것은
같이 덧셈기호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이제 복소수 배를 해서 더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지금 이 플러스라고 적기는 했는데 마이너스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냐면은 이제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C2 이제 푸사이 2를 하게 되면은 어차피 플러스 C2 푸사이 2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 되고 즉 선형결합이라는 것은 이제 독립적이진 않지만 두 개의 그러니까 실수 배 한 두 개, 실수배는 아니고, 그러니까 복소수 배 한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형결합들은 이제 두 개여도 되고, 다음에 n 개여도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변수불리한 해들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이렇게 구한 파동함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간 비워준 슈리딩거 방정식. 이거는 선형대수에서 고유값 찾기와 같죠. 고유값 찾기. 그러니까 또는 고유벡터 찾기. 그러니까 고유값이 2에 대응하고 고유벡터는 이제 psi에 대응하는데 여기서 psi는 벡터는 아니고 고유 함수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고유 함수 또는 고유 벡터는 선형대수 문제를 풀어봐서 알겠지만은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개의 해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개의 해들을 이제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개의 해들마다 고유값, 즉 아이겐 에너지 스테이트를 갖습니다. 그래서 푸사이 1은 E1에 대응하고 푸사이 2는 E2에 대응하고 푸사이 3는 E3에 대응한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1번에는 이러한 변수불리한 해들의 선형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부터 무한대까지 cn, sin, 2의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를 좀 쪼개보면은 C1 푸사이 1 익스포넨셜 어쩌고 더하기 C2 푸사이 2 익스포넨셜 어쩌고 등등등등이 더해진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해들의 선형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볼 거에다가 증명과 함께 의미를 적어뒀거든요. 진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슈레딩거 방정식이 있어요. 이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해서, 푸사이 1과 그리고 푸사이 2가, 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위에 있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렇다라면은 이 두 개의 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선형결합으로 만들어진 것도 해가 된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요. 이 psi 1 더하기 psi 2를 한 것도 해가 되고요. psi 1 마이너스 psi 2를 한 것도 해가 되고요. 다음에 psi 1 더하기 2 psi 2로 한 것도 해가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제가 읽어볼 거에다 써놨어요. 그 증명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배울 내용이긴 하지만은, 저희가 앞에서 조금이라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요. 이 파동함수에 대해서 일반회가 이런 식으로 구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CN이라는 거가 어디서 등장했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이 CN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CN. CN은 어떠한 물리적 의미가 있는데, 우선은 시간에 대해서 무관합니다. 에너지를 측정했을 때,
이제 측정했을 때 이제 EN이 나올 확률을 말합니다. EN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푸사이 N에 대응하는 이제 에너지 상태이죠. 그 다음에 또한 정규화 조건에 의해서 CN의 제곱들의 합은 정확히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밀토니안 총 에너지의 기대값은 저희가 앞서서 했던 그 폼과 똑같이 적어주게 되면은 그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 여기서 이거는 EN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다 써주게 되면은 인테그랄 파동함수 별 다음에 EN과 같이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아까 에너지 E가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인테그랄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파동함수의 켤레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앞서 얘기했듯이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곱의 형태는 확률 밀도였죠. 그 확률 밀도를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인테그랄 값과 같기 때문에 당연히 1이 되고 2n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빠르게 그 스테이셔널 스테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다 들어오셨나요? 설님이랑 동현님? 네. 동현님 자리 계신가요? 좀 늦으신 것 같긴 한데 저는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쉬는 시간 중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어째서 이 시간 내준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양변에다가 이 파동함수 psi x 파이 t를 나누게 되면은 왜 그 값이 상수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 좌변은 지금 이쪽에 있는 좌변 같은 경우에는 시간 의존 슈레딩거 방정 시간 의존이란다. 시간 t에 대한 식이죠. 그러니까 오직 시간 t에 대한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psi가 들어있는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x에 대한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두 식이 서로 같다라고 등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두 개가 상수여야 합니다. 상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특정한 상수가 들어가야 하는 거고요. 이때 이 상수가 왜 에너지 스테이트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스테이트를 나타내고 또한 실수여야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떤 걸 했냐면요. 한 두 번째쯤에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 여기 있죠.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드릴게요. 아니, 이거 말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다. 자, 이 H에 대한 기대값이 전체 에너지거든요. 전체 에너지에 대한 기대값이 결국에
EN이라는 결과를 얻었어요. 뭐,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에너지는 실수여야 한다. 라는 이제 직관이 있기는 한데, 그 직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그 규격화할 수 있는 이 해에 대해서, 이 해에 대해서, 규격화할 수 있는 이 해에 대해서 에너지는 이제 아이겐 이제 밸류 또는 아이겐 스테이트죠. 아이겐 에너지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수여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 에너지의 기대값으로 이제 여기 나오는 아까 저희가 특정한 상수를 간다고 했잖아요. 그 특정한 상수를 갖는다라는 그 특정한 상수가 이제 값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에너지를 의미한다라는 물리적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나요? 질문이 없으시다면은 이제 이어서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이제 다음 장인 무한 사각형 우물을 이제 좀 끝내는 거고, 이제 다음 시간에 조화 진동작 진도를 나가고 그거에 대한 좀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아무래도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계속해서 풀어보는 다양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풀어보는 연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나가고 다음 시간에 있을 그 조화신 동작 수업을 좀 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좀 천천히 하고 문제도 좀 풀어볼 거예요. 일단은 이 무한양자 오물이라는 문제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한양자 오물. 무한양자 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이 배리어가 무한대의 값을 갖는 배리어가 양쪽으로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근데 이 배리어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기전 원리가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처음 시간에 파동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파동함수를 생각했냐면요. 그 입자가 공간에 퍼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간 내부에 어떠한 입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입자가 뭐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좀 상상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메저먼트 측정을 하기 전에는 이 입자가 어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입자가 이 안쪽에서 다니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니고 있는데 이 입자가 이 배리어로 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같이 보게 되면은 우선은 제 힘이 포텐셜 에너지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과 같아요. 그렇다는 의미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A 지점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나아갈 때가 무한대죠.
그렇다는 얘기는 F가 무한대, 아니 마이너스 무한대만큼 가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입자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음의 방향으로, 즉 입자가 오른쪽을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이 왼쪽 방향으로 어마어마한 힘을 받아가지고 입자가 배리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한양자 우물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이 구간 0에서 A 사이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면은 Vx는 0에서 무한대, 0일 때는 제 구간 0에서 A 사이 있을 때고, 그다음에 무한대일 경우에는 이제 otherwise 그 외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해밀토니안 연산자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 H 같은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 내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죠? 0이죠. 0이기 때문에 이 해밀토니안 연산자를 이제 T와 같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간 밖에서는 이 해밀토니안 연산자에 대해서 논하는 바가 사실 의미가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차피 파동함수가 0이라는 값을 갖기 때문에, 어떤 해밀토니안 뭐 에너지 스테이트에 대한 논의가 사실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세울 때, 이제 해밀토니안 연산자가 이제 운동 에너지와 같다. 그리고 이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쓰는데, 때 MV가 이제 P를 가리키죠. 그래서 P를 가리키기 때문에 2M분의 이제 P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가 마이너스 I 하바 라운드 X라는 값을 갖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쓰면은 마이너스 제 2M분의 하바 제곱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한번 써볼게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쓰게 되면은 이제 일단은 해밀토니안 연산자, 파동함수에 대해서 해밀토니안 연산자를 가해줘야겠죠? F4 X에 대해서 해밀토니안 연산자를 가하고 그게 이제 파동함수의 에너지 E를 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게 시간 비교전 슈레딩거 방정식이고요. 이때 H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모양이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제가 K가 하바분의 루트 2m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식을 좀 정리를 해줄게요. 왼쪽에 있는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d제곱, dx제곱, 사이 x가 하바제곱분의 마이너스 2m이 사이 x인데, 여기서 이 안쪽에 있는 친구를 제가 k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k제곱 사이 x와 같습니다. 이때 K는 실수이죠. K는 실수라기보다는 상수고, K는 상수고, 이 사이 X에 대해서 해를 좀 구하게 되면은, 좌변은 p사이 X를 이게 미분한 것과 같고, 우변은 p사이에다가 그러니까 실수는 아니고, 상수배를 한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에다가 두 번 미분을 했을 때, 제 사인이 바뀌고, 그러니까 사인이라는 것은 이 부호가 바뀌고, 그 모습 그대로 나왔다는 얘기죠.
미분을 해도 모습이 계속 유지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지수 함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삼각함수가 있을 거예요. 삼각함수는 사실 조건이 특별하죠. 조건이 특별한 게 이유가 삼각함수는 두 번 미분할 때마다 자기 자신이 돌아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돌아오는데 대신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이에 x승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미분을 했을 때 마이너스 부호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2의 마이너스 x제곱 승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미분할 때는 마이너스 부호가 붙겠지만은 두 번째 미분할 때는 플러스 부호가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 미분에서 부호가 바뀌고 자기 자신 그대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 해당 함수는 이제 삼각함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이 x는 a 사인 kx 더하기 b 사인 kx라고 쓰겠습니다. 이때 a랑 b는 복소수인데 임의의 복소수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경계 조건을 이용해서 A가 무엇이고 B가 무엇이고를 찾을 계획입니다. 자, 경계 조건이 하나를 먼저 쓸게요. 경계 조건. 경계 조건 1은 뭐냐면요. 이 파동함수가 x는 0과 x는 a에서 연속이어야 합니다. 우선은 푸사이 0 같은 경우에는 0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0이죠. 그리고 사이 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그 오른쪽에 있는 위에 있는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죠. A 사인 0 더하기 B가 되는데 0과 B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B가 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파동함수가 약간 실생활에서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항상 연속이고 또한 그 도함수도 연속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도함수가 연속이어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좀 특별해요. 어떤 정도 좀 특별하냐면요. 이 무한대의 포텐셜이 있잖아요. 네, 무한대의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파동함수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 A라는 지점에서 급격하게 떨어져요. 파동함수가. 그래가지고 사실 연속하지 않습니다. 불연속합니다. 그 도함수가 불연속하고 하지만 이 파동함수 자체는 연속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무한양자 의무를 배우고 나서 한 2-5 또는 2-6에서 유한양자 의무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유한양자 의무 또는 유한양자 배려를 배울 건데 음, 그때 가서는 그 보함수도 연속이라는 조건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무한배리어죠. 무한배리어이기 때문에 이제 도함수가 불연속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b가 0이라는 조건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파동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a sin kx라고 쓸 수가 있죠. 근데 a sin kx라고 쓸 수가 있는데 이 파동함수는 제가 늘 말하지만은 항상 정규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a 제곱 이제 사인 제곱 x dx가 1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산 좀 해주면은 a는 루트 a분의 2로 나옵니다. 여기서 a가 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a는 이 구간의 너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A를 이제 구했으니까 최종적으로 4인 X는 루트 A분의 2 사인 KN X이고 이 N은 2N분의 4바제곱 K제곱인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어떻게 했었냐면은 K가 4바분의 루트 2M이라고 했죠. 이거 그냥 쓴 거예요. 이 N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해당 파동함수를 보게 되면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인덱스 n에 대해서 이거 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사이 원에 대한 식을 구하면은 a분의 2의 sin k1x인 것이고 그다음에 에너지도 이 원은 2n분의 하바제곱 k1 제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n에 대해서 2를 한번 넣어볼게요. 는 그 a분의 2 sin a2x 이 2는 2n분의 하바제곱 a2 제곱 그래서 이거 인덱스 1, 2, 뭐 n까지 갈 수 있겠죠? 그 n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함수에 대해서 일반은 어떻게 구하냐? 예,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제 파동함수는 시그마 이제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제 루트 a분의 2 sin knx로 구하게 됩니다. 이게 1번에가 됩니다. 아까 봤었던 형태와 좀 동일하죠? 맞지? 맞아? 약간? 네. 네, 네, 네. 이게? 음, 왜 아니야? 이거 왜 아니지? 아, 시간함을 붙이면은, 말 잘했어. 시간함을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시간함을 붙여볼게. 는, 뭐에, 부터, 원대까지. 좋은 생각이야. 아니, 좋은 답변이었어. 무슨 얘기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상수가 붙였어야 돼. 그거를 붙여서 완벽한 형태를 만들면은, 조금 더러운데, 마이너스 i의 인제곱, 파이제곱, 하바, EMA 제곱, 음, 예, 어, 이것과 같아. 전체 시기. 만약에 시간함을 붙이면,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주면은, CN 같은 경우에는, 루트 A분의 2,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사인 A분의 M 파이, x dx.
여기서 이 친구는 시간이 0일 때 파동함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사인 함수 안에 있는 a분의 m 파이 x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미하는 게 knx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kn 같은 경우에는 a분의 n 파이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이상해? 아직도? 근데 그렇게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이제 시간 기울준 슈리딩거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고율값 구하는 이제 그 현행대에서 구하는 고율값 구하는 그 문제와 똑같기 때문에 근데 고율값 구하는 문제를 뭐라고 하지 보통? 아이겐 프로블럼? 아이겐 프로블럼이라는 거야? 아무튼 아이겐 프로블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가 나오기 때문에 그 해들의 선형 결합을 한 게 이제 일반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 무한양자 어문에서도 보여드렸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빠르게 했지만은 무한양자 어문에 대해서 개념을 나갔고 그다음에 앞에서 정적 상태에서 대해서도 개념을 나갔어요.